안녕하세요, 텀뭉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죠. 뽀숑. 저는 대학 다닐 때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어요. 컴퓨터공학과는 과제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과가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많은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과제 일정이 데드라인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자료 조사부터 차근차근 약간의 시간을 들인 다음에 점점 드리는 시간의 양을 늘리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스파트 딱 하고 과제 제출하고 끝! 이런 식으로 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적인 계획은 이런 계획이겠죠. 여기가 과제 시작이고 여기가 과제 시작이고 여기가 과제의 데드라인이라고 하면은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일을 조직적으로 해내면 일은 훌륭하게 과제는 끝날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찔끔찔끔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걸 처리해버리기.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모든 과제마다 거의 이렇게 처리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밤새고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졸업 프로젝트를 했어야 됐죠. 이 졸업 프로젝트는 거의 3개월을 공들여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 3개월은 이전에 다른 과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공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한 이상적인 그런 계획을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진행하면은 정말 쉽겠죠. 요 작은 계단 오르듯이 처음에는 간단한 거부터 쭉 해내다가 여기서 이제 계단 하나 더 올라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힘을 내보자 하고서 마지막 달에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정말 빡시게 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제출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시작하니까 똑같았어요. 첫 달은 이거 좀 해볼까? 근데 2달이나 남았잖아 하고서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까 첫 달이 날라갔습니다. 첫 달에 해야 했던 일들은 이제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로 금방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달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았겠죠. 그냥 두 번째 달도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달이나 남았네. 그러고 패스. 그때 결국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한 주 남기고서 이제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할 시간이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됐죠. 그리고 어느 날 깨어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3일이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 그 과제, 그 프로젝트에 어떠한 한 줄도 뭔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저는 이틀 밤을 새면서 졸업 프로젝트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열심히 제출을 했어요. 물론 결과는 어땠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겨우겨우 제출을 하고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끝났네 하고서 결국 어떻게든 끝냈어. 역시 인생은 이런 맛이지 하는데 한 주 정도 지났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메일을 처음에 보내더니 나중에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를 해서 큰일 났나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당신이 톰뭉인가요? 톰뭉 학생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톰뭉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졸업한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태까지 내가 봤던 프로젝트 중에 최고의 프로젝트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뻥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주 형편없는 결과물이었죠. 저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잠깐의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톰뭉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어쨌든 현재 저는 블로그 작가입니다. 잠깐 그런데 왜? 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미루기에 대해서 그래서 글을 쓰려고 했었어요. 이쪽에 이제 큰 관심을 했고 사람들이 왜 일을 미루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할 일을 미루는 사람과 미루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할 일을 미루는 사람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은 뇌의 그런 신경의 구성이나 뭔가가 다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 MRI 연구실을 찾아가서 제 양쪽 뇌를 스캔하고 검증된 이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의 뇌도 한번 스캔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이 그런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점이 약간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게 미루지 않는 사람의 뇌입니다. 네, 머릿속에 뭔가 조종하는 한 마리의 귀여운 녀석이 타고 있죠. 네, 이 녀석이 바로 합리적인 결정자입니다.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의 뇌에는 이런 합리적 결정자가 홀로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 머릿속입니다. 이 합리적 의사결정자와 함께 누가 타고 있나요? 순간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원숭이도 타고 있습니다. 이게 할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 저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합리적 결정자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원숭이가 옆에 나타나서 아니 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생산적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원숭이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서 얘기합니다. 오, 유튜버 핵꿀잼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원숭이는 미래에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단지 현실에 충실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지식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두 가지에만 신경을 써요. 쉽고 재밌는 거, 이것만 신경을 씁니다. 이 원숭이 녀석은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괜찮겠죠. 이 원숭이에게 이 합리적 의사결정자, 즉 인간이란 거는 그저 다른 종의 동물일 뿐입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번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문명의 시대인데 원숭이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는 다른 존재가 또 있어요. 이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자죠. 우리에게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는 거죠. 미래를 꿈꿀 수도 있고 큰 그림을 볼 수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요. 때로는 그 합리적인 일이 그런 쉽고 편안하고 재밌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저녁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좋은 휴식 시간을 가질 때 말이에요. 그거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니까 합리적이죠. 그래서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요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만족감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인생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겹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꼭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인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어요.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갈등이 같은 방식으로 끝나요. 여기보다는 여기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빗금친 지역에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보내진다는 거죠. 저는 이곳을 암흑의 놀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빗금친 암흑의 놀이터는 이를 미루는 사람들은 모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해야 되면 안 될 시간에도 이걸 하게 됩니다. 이 암흑의 놀이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썩 즐겁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 있을 때 해야 할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놀 자격이 없어요. 이곳의 공기는 죄책감, 공포, 불안, 자기 혐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두 이를 미루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죠. 이렇게 원숭이가 득세한 뇌 속에서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쪽으로 자신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주 다행히 이를 미루는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인데요. 바로 이 패닉 괴물입니다. 와, 막 이렇게 외치게 생겼죠. 이 패닉 괴물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휴면 상태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일을 해야 할 때, 마감 기한이 다가올 때, 아니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거리가 생기거나 자신의 평판에 문제가 생길 재앙이 닥치거나 뭔가 진짜 자기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깨어나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봤던 그 순간에 집중하는 그 원숭이가 무서워하는 존재라는 거죠. 최근까지도 제 인생에서 굉장히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위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이 패닉 몬스터는 정신줄을 완전히 놔버려요. 그러면은 이 패닉 몬스터는 발광을 합니다. 이 패닉 몬스터가 발광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신나게 놀고 있던 원숭이가 놀라서 도망쳐버려요. 그러면 누구만 남느냐?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만 남아요. 이제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고마운 녀석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결국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의 뇌 속은 이 세 명의 인물이, 세 명의 캐릭터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을 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자, 순간의 만족감에 충실한 원숭이, 그리고 패닉 괴물이죠. 이 패닉 괴물이 나타나게 되면 원숭이는 도망가게 되고 합리적 결정자는 그제서야 이 패닉 괴물의 공포에서 떨쳐 나오기 위해서 할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사실을 블로그에 한번 적어봤어요. 그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좀 놀라웠어요. 몇천 통의 이메일이 아주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아들었죠. 그들 중에는 굉장히 심각한 어조로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이런 할 일을 미루는 것 때문에 정말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제가 설명드린 이 구조라면 정말 이제 해야 할 때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고 이제 비로소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아주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인생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는데 현실은 조금 달랐던 거죠. 전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의 미루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미루기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마감 기한이 있는 미루기예요. 그걸 끝내지 않으면, 내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나는 정말 박살나, 그런 정도의 마감 기한이 있는 누군가의 약속이라든가 나의 정말 중요한 일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마감 기한이 존재하면 어쨌든 해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마감 기한, 즉 압박이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만약 자기가 자기한테 모든 게 자기 통제권이 달려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마감 기한이 생기기 쉽지 않겠죠. 나서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요. 꼭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도 기한이 상관없는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든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러한 마감 기한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할 일을 미루지 않을 유일한 방어 기제가 이 패닉 몬스터라면 이런 일들은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행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거에 대한 자신의 뭔가가 안 좋아지는 거겠죠. 이런 미루기로 발생하는 일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자신의 남은 인생 동안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조용히 혼자서 괴로워하겠죠. 네. 사실 미루지 않는 사람은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도 모두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똑같고요. 뭐 저만큼 엉망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마감 기한이 있는 패닉 몬스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환경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환경이. 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원숭이의 교묘한 속임수는 자신이 내재되어 있는 편하고자 하는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욕구는 기한이 없을 때, 압박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안녕.